우리 구독자님, 오늘 하는 이야기는 겁주려고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수년 동안 사람 사는 집을 보면서 특히 병원년을 앞두고 반복해서 확인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준비한 집과 준비하지 않은 집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집에 큰일이 먼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말수가 줄고 사소한 실수가 잦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병원연애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같은 시기, 같은 동네, 비슷한 형편인데도 어떤 집은 그럭저럭 버티고 어떤 집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빠져나갑니다. 병원연은 대충 넘기면 대충 넘어가지 않는 해입니다. 60년에 한 번 오는 이 해는 준비 없이 맞으면 1년 내내 뒤통수를 맞는 느낌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신 우리 구독자님 분명 계실 겁니다. 아, 이건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번 해는 좀 다르게 가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병원연은 생각으로만 넘기면 많은 일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2026년은 나의 해라고 적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풍요로운 미래를 선언하는 강력한 주문이에요. 댓글을 쓰는 그 순간 우리 구독자님의 재물 에너지가 올라가 금전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닌가? 우리만 유난한 건 아닐 텐데. 겉으로 보면 정말 그래 보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걱정을 하고 크게 튀는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 갈라집니다. 어떤 집은 크게 벌지는 않아도 생활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급한 일은 생겨도 어찌어찌 넘기면서 흐름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큰 사건이 없어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돈이 남지 않고 지출이 겹치고 집안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더 답답한 건 그 집들이 특별히 잘못 산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투루 쓴 기억도 없고 막 써댄 것도 아닌데 통장은 늘 비슷한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흐름이 조금씩 쌓이다가 병원형 같은 해를 만나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병원연을 앞두고 보면 집마다 결과가 더 또렷해집니다. 어떤 집은 버티고 어떤 집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차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병원연에는 그 차이가 숨지지 않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병원연이냐? 해마다 힘든 건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병원연은 평소와는 작동 방식이 다른 해입니다. 이 해는 조용히 지나가는 해가 아닙니다. 속도가 붙는 해입니다. 병원연의 기운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해입니다. 불이라는 건 가만히 쌓아두는 기운이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병원연이 오면 생활 전반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결정이 빨라지고 말이 먼저 나가고 지출이 계획보다 앞섭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했을 일도 이 해에는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던 게 바로 튀어나오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넘길 수 있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불은 원래
움직이게 하고 밀어붙이는 기운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를 받아줄 준비가 집에 되어 있느냐입니다. 병오년에는 불을 막는 집과 불을 받아내는 집의 차이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받아줄 자리가 없는 집은 이 빠른 기운이 그대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빠지는데 정작 남는 건 없고 사람은 계속 지칩니다. 반대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은 이 불의 기운이 움직임이 아니라 결과로 남습니다. 병오년은 운이 새로 생기는 해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흐름이 속도를 얻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대충 넘긴다는 선택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빠른 불의 기운이 왜 집안에서 멈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먼저 가는지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병오년이 오면 집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먼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 문제로 보이기 싫고 괜히 겁주는 얘기처럼 들릴까봐 스스로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병오년에는 이걸 눌러버리면 그 다음이 더 크게 옵니다. 제가 이걸 더 확실하게 느낀 건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구로동 박 여사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년이 병오년이라던데요. 지인들이 우리 집은 불 기운이 많으니까 물을 더 들여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항이나 인테리어 분수 하나 들여놓으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말 우리 구독자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이 강하면 물로 잡아야 한다. 화가 많으면 수로 눌러야 한다. 오행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이번 병오년에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오년은 지인 말 몇 마디 떠도는 풍수 이야기 하나 믿고 집을 건드리면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소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집을 보며 확인한 기준으로만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는 지금 병오년 준비 때문에 헷갈려 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떠오르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검증된 풍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도 함께 눌러두시면 앞으로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병오년은 이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해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약한 불이 아닙니다. 촛불 같은 불이 아니라 정오의 태양 같은 불입니다. 이 불은 끄는 대상이 아니라 받아주지 않으면 튀어버리는 불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물, 강한 물, 계속 도는 물을 들이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기운이 더 바빠지고 사람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어항을 들인 뒤 집안이 더 산만해지고 말이 더 거칠어지고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경우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이건 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불의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집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오년에는 불을 꺼야 하는 게 아니라 불이 쉬어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 불은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잠이 달라지고 말이 짧아지고 결정이 급해집니다. 그 사람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집이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사람이 예민해서 그래 하고 넘기면 그 다음에는 돈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번지고 결국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병오녀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집과 끝까지 사람 탓만 하는 집을 아주 분명하게 갈라놓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불을 어떻게 막을지가 아니라 어디에 쉬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이 선택이 병오년을 버티는 해로 만들지 넘어서는 해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병오년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자리는 아주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많이 두면 되지 않나? 물이 돌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어항을 들이고 분수를 놓고 물 그림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오년에는 이 방식이 오히려 집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병오년의 불은 이미 속도가 너무 빠른데 거기에 움직이는 물까지 더해지면 집안의 기운이 계속 출렁이게 됩니다. 불이 빠른데 물까지 빠르면 사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오년에 필요한 건 강한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물, 움직이지 않아도 불의 기운을 받아주는 물입니다. 이걸 저는 고유한 물이라고 부릅니다. 고유한 물은 불을 꺼버리지 않습니다. 불의 속도만 조금 늦춰줍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을 확 끼얹으면 불은 바로 꺼집니다. 하지만 불 옆에 물그릇 하나만 있어도 불은 훨씬 오래 안정적으로 탑니다. 병오년에 필요한 건 바로 그 물입니다. 이 물은 장식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타고 있는 불의 기운을 묵묵히 받아주는 자리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 화병에 맑은 물을 담아도 좋고 뚜껑 있는 도자기에 물만 담아두셔도 됩니다.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늘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가 생기면 집안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정이 한 박자 늦어지고 말이 나오기 전에 숨을 한 번 쉬게 되고 지출도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병오년에는 이 한 박자가 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고유한 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어디에 두면 오히려 충돌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한 물을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물이 약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집을 더 흔들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아무데나 둡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 편한 곳, 전자기기 바로 옆. 하지만 병오년에는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자리 바로 옆에 물을 두게 되면 물과 불이 서로 부딪힙니다. 불은 물을 말리려고 하고 물은 불을 끄려고 합니다.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집안에서 사소한 일들이 잦아집니다. 컵을 엎지르고 접시가 깨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말다툼이 늘어납니다. 병오년에는 이런 사소한 충돌이 생활의 피로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유한 물은 불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불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둬야 합니다.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만 자극이 적은 곳, 소리가 낮고 움직임이 크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입니다. 거실이라면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TV 바로 옆이 아닌 반대편 선반 위, 창가 쪽에 낮은 장 위. 침실이라면 침대 머리맡에 작은 선반, 화장대 한쪽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리, 현관이라면 신발장 위쪽에 작은 받침대나 벽에 붙은 선반 위가 좋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고정되어 있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은 절대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말라 있는 물은 불을 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물을 확인해 주세요. 물이 줄었으면 채우고 흐려졌으면 갈고 먼지가 앉았으면 닦아주세요. 이 행동 자체가 병원연에는 운을 관리하는 행동이 됩니다. 물을 보면서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하루를 정리하게 됩니다. 병원연에는 이 짧은 멈춤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속도를 늦춘 불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두 번째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유한 물만으로 병원연이 끝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유한 물은 불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늦춰진 불을 어디에 내려놓을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병원연에는 불의 기운이 워낙 강해서 물로만 조절하면 중반 이후부터 다시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연에는 반드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흙의 기운입니다. 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튀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받아들이고 끝까지 버텨주는 기운입니다. 물은 불을 식히고 흙은 그 식은 불을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병원연의 불이 비로소 결과로 남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병원연에 계속 흔들리는 집들을 보면 이상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 안에 무게감 있는 기운이 거의 없습니다. 보기에는 깔끔하고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잡아주는 힘이 없습니다. 가벼운 가구, 속이 빈 장식, 얇은 소품들만 가득한 집.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인테리어가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연에는 이 가벼움이 그대로 생활의 가벼움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결정이 오래 붙잡히지 않고 선택이 계속 바뀝니다. 불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없으면 다 타버립니다.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뿌리를 내릴 흙이 없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연에는 집 안 어딘가에 묵직한 기운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장치입니다. 이제 이 흙의 기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의 기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걸 놔야 하나? 비싼 걸 들여야 하나? 집이 좁은데 괜히 더 답답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병원연의 흙 기운은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손에 들었을 때 무게가 느껴지느냐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손바닥만 해도 충분합니다. 주먹만 한 크기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들었을 때 묵직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플라스틱처럼 가볍게 들리는 건 흙의 기운이 아닙니다. 속이 빈 장식, 가벼운 소품, 종이나 얇은 재질은 병원연에는 잡아주는 힘이 약합니다. 반대로 도자기, 돌, 대리석, 나무처럼 무게가 느껴지는 물건은 그 자체로 흙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 흙의 기운은 불을 끄는 역할이 아닙니다. 불이 만들어낸 결과를 땅에 내려놓는 역할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정착입니다. 수입이 아니라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연에 흙의 기운이 있는 집은 이상하게 돈을 덜 씁니다. 억지로 아끼는 게 아닙니다. 쓰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멈춥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게 꼭 지금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의 기운이 사람의 행동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흙의 기운은 눈에 띄지 않지만 생활의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병원연에는 이 흙의 기운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가 중반 이후부터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연의 재물 흐름을 완성시키는 세 번째 꼭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병원연의 재물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돈은 들어옵니다. 월급도 들어오고 부수입도 생기고 용돈이나 보너스도 생깁니다. 문제는 들어온 돈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연에는 불의 기운 때문에 돈의 움직임이 유난히 빨라집니다. 마치 뜨거운 판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통장에 닿자마자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벌긴 벌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다. 어차피 모이지 않는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연에는 반드시 저장이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투자나 복잡한 저축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이 쉬는 자리 하나를 분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금통이든 현금을 넣어두는 봉투든 통장만 따로 넣어두는 서랍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다른 용도와 섞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돈 던져 넣는 곳이 아니고 영수증 쌓아두는 곳도 아니고 잡동사니 모아두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건 내 돈이 쉬는 자리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저장 자리가 생기면 이상하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지금 꼭 필요한지 잠깐 멈추게 됩니다. 병원연에는 이 짧은 멈춤이 1년의 결과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 흙, 저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병원연을 버티는 집과 병원연을 넘어서는 집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 속도를 늦춰주는 고유한 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생활의 속도가 계속 앞서가고 사람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두 번째는 그 불을 땅에 내려놓는 흙의 기운입니다. 이게 없으면 돈이 들어와도 붙잡히지 못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를 형태로 남기는 저장입니다. 이게 없으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연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물은 급해진 마음을 한번 잡아주고 흙은 들어온 것을 자리에 앉히고 저장은 남은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원연에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따로가 아니라 한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물만 있고 흙이 없으면 속도는 늦춰지지만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흙은 있는데 저장이 없으면 붙잡긴 해도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있는 집은 확실히 다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 않아도, 이상하게 숨이 덜 가쁘고 지출이 겹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오년은 많이 가져서 이기는 해가 아닙니다. 남길 수 있어서 이기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그 집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병오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병오년은 무섭기만 한 해가 아닙니다. 불이 강한 해이긴 하지만 그 불이 전부를 태워버리는 해는 아닙니다. 불은 파괴만 하는 기운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병오년에 흔들린다는 건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는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은 운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는 해가 아니라 준비한 집과 준비하지 않은 집을 가르는 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완벽하게 다 하셔도 좋고 솔직히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요한 물 하나, 묵직한 기운 하나, 돈이 쉬는 자리 하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시작해도 집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화병 하나에 물을 담아두셔도 되고 집안에 묵직한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으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병오년에는 이 작은 차이가 연말에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병오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끌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은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의 집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실제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풍수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